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오늘은 2%방에서 추천드렸던 세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종목 추천은 미국 주식방을 중심으로 좀 많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전방, 종목방, 연금방 회원님들 대상으로 그 미국 주식방을 지금 베타 테스트로 돌리고 있는 중인데 그 미국 종목들이 좀 차트로 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최근에 한국 주식들보다는 미국 주식들을 추천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한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또 최근에는 지수 ETF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최근에 2%방이라든지 실전방, 종목방에서 이 종목 추천이 조금 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대형주 위주로 최근에 또 추천을 해드렸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방에도 제가 종목을 같이 말씀을 드려서 이 제가 추천해드린 세 종목이 있었죠. 한국전력, 진양산업,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입니다. 이 종목도 소비경제와 함께 경제 활성화 수혜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흐름이 좀 나왔었죠. 27,000원에 근접한 흐름까지가 빨리 나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지나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저희 3분기, 4분기 동안 기다려보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흐름이 조금 횡보하고 그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때 생각을 못했던 게 바로 그 델타 변이였죠. 코로나19가 최근에 많이 번지고 있죠. 이 델타 변이를 통해서. 또 그리고 뭐 추석이라든지 방역 4단계까지 올렸다고 하되 좀 지친 민심들이 있어서 그 코로나19가 좀 많이 번지고 있으면서 소비 경제가 쉽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또 한 번 25만 원씩 또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비 경제가 확 활성화되진 않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한국전력이나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물론 수출 경기가 좋아서 3분기, 4분기 살아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소비 경제 활성화나 전력 소비가 확 늘어나진 않아서 이 종목 자체가 조금 횡보나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죠. 같이 보시면 4분기 전력 요금이 인상이 됐고 뭐 4인 가구가 월 최대 1,000원 정도가 인상이 됐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날 하루 그 인제 금요일 그 목요일이겠죠. 반짝 한번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날 한번 또 음봉을 떨어뜨리고 저점을 낮추진 않았지만 다시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이러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분명 10월, 11월로 넘어가면서 집합 금지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좀 들고 가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중기를 추천드리는 종목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신뢰도 있는 저점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기를 보면 쌍바닥이거든요. 여기서 크게 흐름을 낮추지만 않으면 계속 여기서 23,000원에서 25,000원대에서 저점이나 횡보, 기간 횡보 조정을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거래량을 동반한 27,000원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뭐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유하시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4.7 재보선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죠. 저도 여기서 잠깐 매매를 했다가 '아 이게 테마주였구나.' 하는 걸 알고 내려왔었는데 이 종목은 대선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딱 100만 원만 매매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차출설이 야권에서 좀 번지면서 6,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 기사를 하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인데 야권에서 저는 윤석열 씨가 계속 그 롱런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안철수 씨와 오세훈 씨가 불려 나오면서 야권이 또 하나의 빅텐트를 만들면서 그 후보 교체의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조금 어려운데 그 무야홍 홍준표 씨가 급격하게 부상이 되면서 야권의 구도가 이 홍준표, 윤석열 이 양강 구도로 체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 씨가 등판하기에는 물리적인 경우라든지 시간적인 경우가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독주를 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강력한 대체제인 홍준표 의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는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후보를 받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대했던 이 오세훈 씨의 등판은 이번 대선에서는 좀 불가할 거로 보입니다. 저는 내심
그 여권에선 이재명, 그 야권에서는 오세훈 씨의 경쟁이 된다고 하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박빙의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인제 오세훈 씨의 등판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선주로 꼽았던 이 종목 자체가 쪼끔 매가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1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쪼끔 더 끌고는 가 보겠습니다만 대선주 테마로서의 그 저희가 기대했던 이런 모멘텀은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을 100만 원 정도로 매매를 했었고 쪼끔 아쉽지만 6,100원 플러스 알파의 본절에서 대선주로 매매를 끝내는 거는 한 11월, 12월 경까지 조금 확인해 보면서 끌고는 가보되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산업은 제가 오세훈 씨 테마가 크게 불지 않고 후보가 교체된다고 한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체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이 진양산업이 오세훈 테마주로는 위력을 못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마주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 방에서도 말씀드리는 실전방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에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최근의 이슈가 바로 요겁니다. 셀트리온의 또 한 가지 제품인 레키로나가 식약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쓰임이 좀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사전 사용 대상이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에 국한되었는데 이번 품목 허가 후에는 50세 초과 고령자나 비만, 심혈관, 만성 폐질환,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등등으로 해서 쓸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죠? 실적 이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레키노라라는 약이 자체가 많이 팔리게 되겠죠. 실적 이슈는 어떠한 이슈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전의 저점, 이 신뢰도 있는 저점을 만들고 있었고요. 요렇게 지금 단기 추세를 조금 벗겨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중기로 봐도 지금 바닥이 3개예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단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세 번째. 이게 보면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 신뢰도 있는 저점을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13만 원을 쉽게 올라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형주들 중에 셀트리온만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반돼서 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물론 제가 욕 많이 먹고 있는 NC소프트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외바닥 반등 또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분명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기간 조정이 분명 필요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저점 대비 고점에 60%가 넘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현재 거기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저점들이 고점 대비 저점의 60-70%에서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간 조정과 더불어서 어느 순간에 한번 거래량을 실은 4%에서 5% 정도의 양봉이 한번 딱 나와 버리면 13만 원 돌파가 되면서 그때부터 제약주 섹터와 함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가 2% 방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함께 상승을 하니까 이 중에 이름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최근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다가 눌림의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눌림은 상당히 건강한 눌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13만 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도 꾸준히 차분히 모아 가지면서 보유하신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2% 방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 한국전력과 진양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각각 이슈와 기술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2% 방에 중기적으로 말씀드린 그 쿠팡 같은 종목은 31불 정도의 추천을 드렸는데요. 미국 종목이기도 하고 최소한 45불, 50불 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미국 종목을 매매하신다고 하면 꾸준히 모아 가시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최근에 광고를 많이 안 해서 그렇긴 한데요.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0월에도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시면 3분기 시장 정리 또 그리고 4분기 증시 전망과 유망 종목에 대한 추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벌써 체험방을 운영 중입니다. 종목이 한 종목 나갔고요. 주로 이제 지수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올해 목표가 손절없이 계속 꾸준하게 그 리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번 주로 9월이 마감이 되고 9월 마감과 함께 3분기가 마감이 되는데 9개월 동안은 지금까지는 물린 종목들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종목들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지수 ETF와 종목들, 매수 매도가 완료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손절이 없었습니다. 본절과 익절로만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참여를 하시면 제가 3분기까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또 그리고 4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 광고를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받고요. 세미나는 돌아오는 일요일에 하게 되고, 체험방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10월 초에 하게 되고, 참가비는 이 정도 또 이렇게 저한테 남겨주시면 또 세미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제가 검증을 받는 시간 꾸준히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